여기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네, 어바웃 우리 동네 월요일 첫 순서 여수 MBC의 기자들이 친절하게 뉴스를 해설해주는 시간이죠. 친절한 기자들, 오늘은 김주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아주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흥에서 집트랙 라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네, 지난 15일이었죠. 고흥군 영남면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 출발하는 집 트랙이 갑자기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끊어진 라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전용 라인이다 보니 인명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집 트랙을 타기 위해 대기하던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고로 운송 중이던 탑승 장비 20세트가 바다에 수몰되는 등 모두 아이고.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흥 집 트랙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 현재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실어 나르던 그런 라인이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게 참 천만다행이긴 한데요. 사람이 타는 곳도 아무래도 같은 라인으로 시공됐을 테니까 원인 파악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원인은 현재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년이나요? 왜 네, 그렇게 오래 그렇습니다. 걸리죠? 현재 운영사 측에서는 와이어 라인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네. 와이어를 납품했던 업체는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이렇게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 문제까지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최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거네요. 고흥 집트랙의 소유권은 고흥군에 있잖아요. 운영을 시작하고 고작 한 달여 만에 사고가 나서 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 집트랙은 고흥군이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가 개통된 이후에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고흥군이 3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 핵심 전략 관광 컨텐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현재 운영사에서 위탁 운영권까지 넘겨주면서 지난달 본격 개장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공을 들여 준비했기 때문에 고흥군은 이번 사고의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라인의 와이어 등 장비를 새로 교체해서 재운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정확한 재운영 시점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도 현재 수사에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경찰은 자기 손해 사고인데다 인명피해도 없는 그런 경미한 사고쯤으로 취급하고 상황 보고만 한 채 수사 착수를 보류해 놓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사고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다급히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집트랙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큰 사고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임에는 네, 분명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해졌죠. 우리 지역에도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산세는 광복절 연휴 이후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난 이후 지난 20일 순천에서 5번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21일 7번 확진자가 광양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이 두 명을 시작점으로 연쇄적으로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순천 지역에서만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광양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어제 순천시 보건소 직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감염의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확산 추세면은 앞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의 확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도 현재 1,50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의 운영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지역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지역은 유명 관광지라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관광객들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안이 계속될 것 같은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전남 동부 지역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해외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가평의 24번 확진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고흥이 친정인 가평 24번 확진자는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에 친정을 방문한 뒤에 순천과 여수, 고흥, 보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동 동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다행히 가평 24번 확진자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관광객 한 명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지역 전체가 이동 동선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방역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제주도가 방역과 관광 이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잘 잡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의 상황은 제주도와 지리적 여건 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섬으로 진입하는 관문이 선박과 비행기로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방역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역은 진입 관문을 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지역민 모두가 방역 관리의 주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저희 지역도 코로나19 방역과 관광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는 성공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지역민들의 생활 방역 참여가 참 전실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정리해 주시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또는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네. 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학교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요. 특히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외출과 외식, 소모임 등 자제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 감염이 주로 음식점과 카페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수시 환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우리 지역 코로나19 N차 감염 확산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남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다 보니 다소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좀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든 전남 지역이 뚫리면서 지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지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관련된 뉴스 저희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고요. 지금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대 예보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거기 저희 지역에는 16일과 17일 사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태풍과 관련된 뉴스도 저희들이 신속히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26일과 27일 사이에 지역에 태풍 바비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는요, 코로나와 태풍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